사랑을 잃어버린 부부의 이야기 1장. 그날 밤의 균열. 침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침대 옆 스탠드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만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아내 수진의 몸 위에서 격렬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다. 수진의 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베개 위로 흩어져 마치 검은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민수는 수진의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 대며 더욱 거칠게 움직였다. 수진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그녀의 손톱이 민수의 등을 핥히며 붉은 자국을 남겼다.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어 리듬을 타고 있었고 침실에는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이 갑작스럽게 소리쳤다. 진우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어디인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의 시간을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너무나 황홀해 보였고 동시에 어딘가 애절해 보였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뭐라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현실로 돌아온 상태였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민수의 시선을 피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진우, 그게 누구지? 하지만 그는 그 순간의 의심을 애써 무시했다. 아마 꿈에서 본 누군가의 이름이겠거니 혹은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민수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마치 가시처럼 박혀서 계속해서 그를 찌르고 있었다. 2장. 무관심의 시작. 결혼 초기 민수와 수진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이었고 연애 기간도 길었다. 민수는 수진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수진은 민수의 야망과 든든함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수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는 점점 미래만 몰두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때로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식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수지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다. 민수는 집에 있을 때조차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 관련 전화를 받느라 수진과 대화할 시간을 내지 않았다. 여보, 오늘 부모님 제삿날인데 함께 가지 않을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수진에게는 부모님의 제삿날이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다. 미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 대신 용돈 좀 더 줄게.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이라도 사. 민수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며 무심하게 말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난 정말 바빠 이해해줘. 민수는 이미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진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큰 구멍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민수는 자신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수진의 감정적 욕구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그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수진이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을 바라봐주는 관심이었는데 말이다. 3장. 의심의 싹.
그 이상한 밤 이후로 민수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진은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며칠 후 민수는 수진의 작은 변화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짓는 시간이 늘었다. 예전에는 민수가 집에 돌아오면 달려와서 반겨주던 수진이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일이 많았다. 누구랑 통화해? 민수가 물었을 때 수진은 당황한 듯 급히 전화를 끊었다. 아, 그냥 친구야. 어떤 친구? 대학 때 친구 지혜 언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수진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진우.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도대체 누구지? 민수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더욱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 친구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화장을 하고 나가는 일이 늘었다. 민수는 수진이 집을 나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민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새 향수 샀어? 친구가 뿌려준 거야. 수진은 또다시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민수는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수진의 볼은 약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촉촉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처럼 보였다. 그날 밤 민수는 화장실에서 수진의 옷을 몰래 냄새 맡아보았다. 확실히 낯선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사장. 감시의 시작.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소형 카메라들을 주문했다. 거실, 현관, 부엌 곳곳에 눈에 띄지 않게 설치했다. 침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카메라를 설치한 후 며칠간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느라 업무에 소홀해졌다. 동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물어봐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이상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요리를 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수진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화면 속의 수진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민수가 본 적 없는 옷이었다.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 소박한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민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진은 전화기를 들었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카메라에는 음성까지는 담기지 않았지만 수진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때로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저런 표정. 결혼한 후로 한 번도 나에게 짓지 않았던 표정이다. 민수의 가슴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통화를 마친 수지는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윙크를 하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리고는 집을 나섰다. 민수는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급하게 일찍 퇴근한다고 핑계를 대고 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분노, 질투,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5장. 추적의 시작. 민수는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수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3시간이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수진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한 남성의 실루엣이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수진과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집 앞에서 잠깐 서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짓은 친밀해 보였다. 남자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민수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억제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남자는 수진과 짧은 포옹을 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그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어두워서 추적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맞이했다. 늦었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응,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들뜬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다른 립스틱이 발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수진 옆에 누워 있으면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온갖 상상을 했다. 그 남자가 누구일까? 언제부터 만났을까?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다. 수진이 외출할 때마다 멀찍이 따라다녔다. 회사 일은 뒷전이 되었다. 중요한 회의를 빼먹기도 하고 보고서 마감일을 놓치기도 했다. 상사가 따져 물어도 그는 적당히 둘러댔다. 하지만 추적은 쉽지 않았다. 수진은 예상보다 영리했다. 그녀는 복잡한 길을 돌아다니거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복잡한 장소를 이용했다. 민수는 몇 번이나 그녀를 놓쳤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수진은 시내 한복판에 오래된 주택가로 들어갔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2층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잠시 후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거리상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옷차림으로 보아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가 분명했다. 남자는 수진을 반갑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3시간 후 수진이 집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옷차림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이제 확신한다. 수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용솟음쳤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다. 6장. 격화되는 갈등. 집에 돌아온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수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거실에서 술을 마셨다. 1잔, 2잔, 3잔.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어디 갔다 왔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다. 친구들이랑 왜? 수진은 민수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친구. 정말 친구야?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무슨 뜻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가 누구야?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수를 바라봤다. 대답 안 할 거야? 진우가 누구냐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진우가 누구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수진에게 보여줬다. CCTV 앱이 실행되어 있었다. 뭐야 이게? 수진의 목소리는 경악에 차 있었다.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내가 그 남자와 전화하는 것, 야한 옷 입고 나가는 것 다 봤다고. 수진은 민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미쳤어. 집에 몰래 카메라를? 미친 건 너야. 결혼했으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게 정상이야? 나는 바람 피운 적 없어. 그럼 진우는 누구야? 왜 그 이름을 침대에서 불렀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웃집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수지는 침실에서. 집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다. 7장. 더 깊어지는 감시. 그 다음 날부터 민수의 감시는 더욱 치밀해졌다. 그는 수진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언제 집을 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무엇을 입고 나가는지. CCTV 영상을 통해 그는 수진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약을 복용하는 모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민수는 수진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도 몰랐다. 결혼 전에는 담배를 끔찍하게 싫어했던 수진이었다. 어느 날 영상에서는 수진이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러움을 토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통화가 끝날 무렵에는 다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남자가 수진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하는구나. 민수는 질투에 미쳐가고 있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민수 씨, 최근에 무슨 일이 있나요?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좀 힘들어서. 가정 문제인가요?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민수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할 수도 없었다. 밤마다 그는 수진 옆에 누워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8장. 결정적 증거.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CCTV 화면 속의 수지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었다. 그리고 민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빨간 드레스를 입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수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었고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민수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진을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이번에는 더욱 멀리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주의했다. 수진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그리고 한 고급 호텔 앞에서 멈췄다.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호텔. 설마. 하지만 수지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10분 정도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거리가 가까워서 남자의 얼굴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다. 수진보다 몇 살 많아 보였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다. 민수는 당장이라도 호텔로 뛰어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뿌리가 박힌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2시간이 흘렀다. 민수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호텔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수진과 그 남자가 호텔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수진의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들은 호텔 앞에서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민수는 그 남자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수진을 따라 집까지 왔다. 수진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9장. 폭발하는 분노. 그날 밤 민수는 수진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손에는 술잔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수진은 민수의 표정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다. 어떤 친구? 호텔에서 만나는 친구? 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뭐, 무슨 소리야? 모르쇠로 일관할 거야? 내가 다 봤다고. 너와 그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 민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나를 따라다녔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따라다닌 게 아니라 확인한 거야.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지. 그럼 호텔에서 뭘 했어? 차라도 마셨어?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진우가 누구야? 대답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 눈물로 동정 받으려고 하지 마.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거실에 있던 꽃병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큰 소리를 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무서워? 남편이 무서워. 그럼 바람은 왜 피웠어? 나는 정말로 바람 피운 적 없어. 수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럼 뭐야? 뭘 한 거야?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10장. 이혼 결심.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냉전은 계속되었다. 민수는 수진과 말을 하지 않았고 수진도 민수를 피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갑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하고 싶어. 민수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가 수진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이혼하자. 수진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미쳤어? 바람 피운 게 너인데 이혼을 먼저 말해? 나는 바람 피운 적 없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호텔에서 뭘 한 거야?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이런 식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 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이런 게 부부 생활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 진실을 말해봐. 진우가 누구인지, 호텔에서 뭘 했는지. 말해도 믿지 않을 거잖아. 말해봐.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혼하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11장. 법정에서 한 달 후 두 사람은 가정법원에 앉아 있었다. 이혼 조정 절차였다.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판사가 물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내의 외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성관계 중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른 것, CCTV로 발견한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까지. 집에 CCTV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부인의 동의가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 집이고 의심스러워서.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설치한 CCTV는 증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계속 설명했다. CCTV에서 아내가 야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것, 누군가와 살가운 통화를 하는 것, 담배를 피우고 약을 먹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륜 장면은 없었다는 거죠.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부인 측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외도한 적 없습니다. 단지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을 원합니다.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혼을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편이 저를 믿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미행을 하고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반적인 외도 사건과는 양상이 달랐다. 혹시 남편분도 외도 경험이 있나요?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다. 예,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결혼 초기에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젊은 여자와 몇 번,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몇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이었잖아요. 그것도 여러 여자와. 법정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 작년까지도 계속했잖아요. 부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나요? 예, 하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는 복수 차원에서 외도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외도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판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호텔은 왜 갔나요?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다. 그냥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했어요. 대화? 네, 그냥 대화만요. 법정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수진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12장. 한 달 뒤 나타나는 진실의 편린들. 부인께서는 현재 어디 계시나요? 민수가 답했다. 2주 전부터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은 되나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진의 변호사가 답했다.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 치료를 중단했나요?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반박했다.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서. 돈, 골프 한 번 치는 비용이 몇 달치 치료비보다 많았잖아요. 수진의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부인의 우울증 상태가 심각한가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남편의 감시와 의심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다. 진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셨나요? 아직 정확히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외도 사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 두 분이 다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인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부부가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3장. 조정기간. 판사의 권유로 두 사람은 조정기간을 갖게 되었다. 수지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민수와 만나기로 했다. 어디서 만날까? 수진이 물었다. 민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우리가 다녔던 대학은 어때? 수진의 눈에 잠깐 놀라는 빛이 스쳤다. 대학? 응. 오랜만에 가보자.
약속 장소는 대학 캠퍼스 안의 카페였다. 민수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20분 후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다. 옷차림도 평소보다 수수했다. 커피 뭘로 할래? 아메리카노. 민수는 커피를 주문하러 갔다. 그 사이 수진은 혼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20년 전 두 사람이 연애하던 시절 자주 왔던 카페였다. 인테리어는 바뀌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했다. 커피를 가지고 돌아온 민수가 수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많이 야위었네. 당신도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어디서 지내고 있어? 친구 집에서. 몸은 괜찮아? 수진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진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학교 한 바퀴 돌아볼까? 민수가 제안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14장. 추억 속으로. 두 사람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봄이었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예전 자신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여기서 처음 고백했지? 민수가 벚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다. 수진도 기억했다. 20년 전 봄날, 민수는 이 나무 아래에서 수진에게 사귀자고 말했었다. 그때는 좋았는데 수진이 중얼거렸다. 지금도 좋을 수 있어.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되돌릴 수 없어.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 따라와. 수진은 민수의 손을 잡고 캠퍼스 뒷문으로 향했다. 뒷문을 나가서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점들이 질비해 있었다. 수진은 한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다. 간판은 떨어져 나가고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건물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구두 수선집이었어. 민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기 구두 수선집이 있었어. 말 못하는 부부가 운영했지. 민수가 조금씩 기억해냈다. 아, 맞다. 한번 부두굽을 고치러 왔었지. 응, 그때 그 부부를 봤잖아. 민수는 그날을 떠올려 봤다. 구두 수선공은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의 아내가 손님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됐네. 그때 그 부부를 보면서 생각했어.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슬펐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했잖아. 언제? 언제 그랬어? 수진이 민수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하지만 민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그랬었나? 당신은 처음부터 일만 생각했어.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디 있었어? 내가 우울해서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어디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일이 바빠서. 일이 바빴다고? 그럼 젊은 여자들과 놀 시간은 어떻게 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오래된 구두 수선집 앞에서 20년 전의 추억과 현재의 상처가 뒤엉켜 있었다. 15장. 두 번째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고 다시 법정에 섰을 때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말했다. 사유가 있나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조정 기간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는 받고 있나요? 현재 치료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알아내신 게 있나요? 네, 찾았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아내가 만났던 그 사람. 사실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 판사도 놀란 듯 물었다. 네. 아내가 조정기간에 저를 데리고 갔던 곳. 우리 대학 근처에 있던 구두 수선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아내가 어떤 관계인가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말을 못하셔서 글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어떤 뜻인가요? 아내가 그 부부의 사랑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분들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호텔은요?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봐서 호텔인 줄 알았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아내가 진우 씨와 통화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네. 아내가 혼자서 연기한 것 같습니다. 연기? 네, 마치 자신이 진우 씨 부인인 것처럼, 사랑받는 아내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혼자 통화하는 척했던 것 같습니다. 법정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부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뜻인가요? 네, 제가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두 수선공 부부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라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려고 했던 건가요? 네, 아마도. 판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라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인은 극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으로 인해 현실, 도피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도 부인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과 감시로 일관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16장. 늦은 깨달음. 법정을 나온 민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수지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사랑에 목말라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남편인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자 상상 속에서라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려고 했던 것이다. 민수는 수진이 혼자서 진우와 통화하는 척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일까지 했을까. 혼자서 사랑받는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위로를 받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민수는 외도로 오해했다. CCTV를 설치하고 미행을 하고 의심하고 추궁했다. 이미 상처받은 수진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다. 민수는 수진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과해야 했다. 아니,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진정으로 변해야 했다. 하지만 수진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되는 상황이었다. 17장. 진우의 진실. 민수는 다시 그 구두 수선집이 있던 곳으로 갔다. 비록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부부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구두 수선집 하던 부부요. 아, 진우 씨 부부 말씀이시군요. 근처 문방구 주인이 말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몇 블록 앞에 이사 가셨어요. 가게는 접었지만 아직 그 동네에 살고 계실걸요. 민수는 주소를 얻어서 그 집을 찾아갔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구두 수선집 하시던 아, 네, 들어오세요. 여성은 민수를 방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가 진우였다. 진우는 민수를 보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짓으로 아내에게 무언가를 표현했다.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면 혹시 수진 씨 남편분이시냐고 묻네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수진이를 아세요? 네, 가끔 저희를 보러 오셨어요. 진우가 다시 손짓을 했고 아내가 통역해줬다. 남편이 말하기를 수진 씨가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해요. 울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대요. 민수의 가슴이 찔렸다. 남편이 말하기를 수진 씨가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다고 해요. 진우의 아내는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남편과 필담을 나눴다. 그리고 민수에게 설명했다. 수진 씨가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남편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항상 바쁘고 관심도 없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도 피우신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지내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호텔이 아니라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수진 씨는 단지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진우가 다시 손짓을 했다. 남편이 말하기를 수진 씨가 종종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혼자 대화를 하셨다고 해요.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통화하는 것처럼요. 민수의 심장이 아팠다. 그게 진우 씨와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한 거였군요. 네, 수진 씨가 말씀하시기를 남편분 앞에서 행복한 아내인 척 연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남편분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까 봐서요. 진우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수진 씨가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신 것 같은데 오히려 오해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진우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한 달 전부터는 오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오셨을 때 많이 야위셔서 걱정했는데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진우 부부는 말없이 그를 위로해줬다. 18장. 수진을 찾아서. 진우 부부의 집을 나온 민수는 수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수진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혼 후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도 소원해진 상태였다. 수진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거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는 진짜 사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변호사를 통한 메시지로는 진심이 전해질 것 같지 않았다. 민수는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민수는 수진이 대학 동기인 지혜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지혜는 수진의 몇 안 되는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민수가 지혜의 집을 찾아갔을 때 지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다. 수진이가 만나기 싫어해요. 5분만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안 돼요. 수진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제발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거실에는 수진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몸을 더욱 움츠렸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요. 5분만 시간을 줘. 할 말 없어요. 나는 할 말이 있어. 꼭 해야 할 말이. 수진은 여전히 민수를 보지 않았다. 진우 씨를 만났어. 수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구두 수선공 부부 말이야. 진짜 진우 씨를.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왜 그들을 찾아갔는지. 왜 혼자서 통화하는 척했는지. 다 알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내가 그렇게 사랑을 원하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 이제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너무 상관 있어. 민수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해보자.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왜? 왜 못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많이 다쳤어요. 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수진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19장. 마지막 법정. 한 달 후. 마지막 이혼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수진도 출석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야위어 있었다. 조정 과정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혼 신청을 철회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철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이혼을 원합니다. 판사가 수진에게 물었다. 부인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하는데도요? 이해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이미 너무 망가졌어요. 제가 한 행동들, 혼자서 통하는 척하고 상상 속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제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다 아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제 남편을 믿을 수 없어요. 지금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언제 저를 의심할지 모르겠어요. 또 언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또 다른 상상 속의 사랑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어요. 판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소통 부재와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20장. 이혼 후? 이혼이 성립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수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았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바쁘게 일에만 매달렸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6개월 후. 민수는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다. 동네 마트에서였다. 안녕하세요. 수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수진의 표정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다. 치료의 효과인지 혼자만의 시간이 그녀에게 평온을 가져다 준 것 같았다. 나도 많이 변했어. 그래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때 그랬던 것들. 이제 상관없어요. 과거 일이니까요.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혹시 다시 안 돼요. 수진이 민수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럼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21장. 1년 후. 1년이 지난 후. 민수는 우연히 진우 부부를 다시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였다. 진우의 아내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럭저럭요. 진우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했고 아내가 통역해줬다. 남편이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네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가끔 마주치는데 많이 좋아 보여요. 남편이 말하기를 수진 씨가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었다고 해요. 민수는 놀랐다. 정말요? 네,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혼자서도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수진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자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진우가 또 다시 손짓을 했다. 남편이 말하기를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해요. 진우의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희도 결혼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오해도 많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민수는 그들을 보며 부러웠다. 자신과 수진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22장 깨달음. 집에 돌아온 민수는 오랜만에 수진과의 결혼 사진을 꺼내 보았다. 20년 전의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민수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수진의 작은 변화들, 그녀의 외로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일과 욕망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수진이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찾으려 했을 때 그는 의심과 감시로 대응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유욕과 질투만으로 판단했다. 만약 그때 수진이가 처음 외로움을 호소했을 때 들어줬다면, 부모님, 제사에 함께 갔다면, 우울증 치료를 지지해줬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민수 없이도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소유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말이다. 23장 새로운 시작. 2년 후 민수는 우연히 수진이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호기심에 그 꽃집을 찾아갔다. 꽃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온갖 종류의 꽃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진은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평화로워 보였다. 얼굴에는 건강한 새끼가 돌았고 눈빛도 맑아 보였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더니 민수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수 씨. 안녕, 수진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보다는 담담함이 흘렀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구나. 네. 치료받으면서 원예 치료도 함께 받았는데 꽃과 식물을 키우는 것이 마음에 평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좋아 보여. 너에게 잘 맞는 것 같아. 감사해요. 민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꽃들 사이사이에는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새로운 시작을 같은 따뜻한 문구들이었다. 혼자서 다 하는 거야? 네.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거니까요. 수진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예전에 진우 부부를 부러워하며 지었던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나도 이제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상담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의 시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꽃 하나 사갈게. 어떤 꽃을 원하세요? 내가 추천해줘. 수진은 잠깐 생각하더니 하얀 장미 한 송이를 꺼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흰 장미예요. 고마워. 민수는 돈을 건네며 말했다. 행복해, 수진아. 당신도 행복하세요. 민수가 꽃집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말했다. 민수 씨. 응?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소유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믿고 존중해 주세요. 민수는 잠깐 멈춰서서 수진을 바라봤다. 알았어. 고마워. 24장 부부 생활의 교훈. 그날 밤 민수는 하얀 장미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니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첫째, 소통의 중요성이었다. 민수는 수진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외로움을 호소할 때, 우울함을 표현할 때, 관심을 원할 때, 모든 순간에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돈으로, 물질로 해결하려 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둘째, 신뢰의 기반이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절대적 신뢰 위에 서야 한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인다. 민수는 수진을 믿지 못했고 그 의심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 CCTV 설치, 미행, 추궁.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닌 소유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셋째, 관심과 배려였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 민수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아내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넷째, 존중이었다. 결혼은 두 개의 독립적인 인격체가 함께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진도 자신만의 꿈과 욕망,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였는데 민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다. 결혼은 완성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민수는 변화하려 하지 않았고 수진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려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도 변화하려 노력하는 것. 민수는 자신의 편의와 욕망만을 중시했지 수진의 행복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부부 생활의 비결입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사랑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